안녕하세요.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선생님, 치과의사 고성준입니다. 여러분, 양치질 제대로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치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건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양치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칫솔이 필요하죠. 치약도 필요하고요. 치간 칫솔이라든가 치실, 가글, 구강 세정기, 혀클리너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칫솔, 치약 외에 구강케어 보조용품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은 333 법칙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법칙이 현재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올드한 법칙이 된 거죠. 미국 치과의사협회나 유럽 치과의사협회 그쪽에서는 이미 221 법칙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곧 바뀔 수도 있어요. 333 법칙이라는 건 하루에 3번 3분 밥 먹은 후에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해라 라고 해서 333 법칙이죠. 이게 221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하루에 2번 2분 이상 양치질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가글 이런 구강케어 보조용품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3번 이상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마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양치질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2번으로 바뀌고 2분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치아를 닦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강은 치아도 있지만 입술도 있고 혀도 있고 볼 안쪽 점막도 있고 입 천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세균들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가 잘 안 되고 특히나 치아하고 잇몸 사이 관리도 잘 안 돼요. 한 번은 꼭 구강케어 보조용품을 같이 써주세요 라고 해서 221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퀴즈. 치실하고 칫솔은 어떤 걸 먼저 써야 될까요? 대부분은 양치질을 하시고 나서 치실을 쓰세요. 여기에 재미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 갑론을박입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데 치실을 먼저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쓰게 되면 양치질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치실 쓰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물로만 헹궜을 때 정말 깨끗하게 씻은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치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인간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치실을 먼저 하고 양치질을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치실도 잘하고 양치질도 잘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치실 먼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실을 쓰면 순간적으로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약간 부러지거든요. 그때 칫솔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도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다,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해야만 우리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잔여 치약을 제거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해야 감염 관리 측면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양치질 하기 전에 치실을 하면 사람들이 치실질을 잘 못하다가 잇몸 쪽으로 접근을 해서 툭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피가 나잖아요. 구강내가 더러우면 그 피가 난 부위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감염 위험성이라든가 치약에 대한 거는 요새 많이 해소가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쓰기 좋은 치실들도 많이 나왔고 치실이 옛날처럼 그렇게 억세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치약도 굉장히 성분이 좋아졌습니다. 잔여 치약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합성 계면 활성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요새는 전자로 많이 비우는 추세입니다. 저는 치실을 먼저 하고 칫솔, 치약 이 순서를 권장을 합니다. 가글하고 칫솔, 양치질은 순서가 어떻게 될까? 가글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도 또 갑론을박이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양치를 하고 나서 가글을 하세요. 왜냐면 그게 좀 더 청량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뭔가 내가 양치질을 잘 마무리했다? 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논문들을 읽다 보면 양치 전에 가글하는 거 이점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가글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가글의 효능 효과면을 보면 플라그 제거라는 면이 있어요. 가글은 우리 입 속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고 연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양치질을 할 때 좀 더 플라그가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물렁물렁하게 좀 더 떨어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글을 하고 양치질을 하면 구강 내 플라그 제거가 훨씬 더 쉽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치약하고 가글 중에 유효 성분, 치아와 잇몸에 좋은 성분이 어디에 더 많이 농축되어 있을까요? 액상보다 계열상인 치약에 훨씬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약에 있는 좋은 성분이 가글 때문에 오히려 씻겨 내려가요. 액상이기 때문에 물로 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는 게 아니라 가글을 하고 양치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양치질 전에 가글을 하는 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가 나왔죠. 저는 치실도 쓰고 가글도 하고 양치질도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실하고 각을 순서만 정하면 되거든요. 치실을 쓰면 순간적으로 치아 사이가 약간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액상이 침투를 하기 편하겠죠. 치아하고 치아 사이 관리가 편하고요. 치실질로 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한 이물질 제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치실 먼저 하고 각을 하고 양치하는 걸 권장합니다.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치실은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을 닦는 거예요. 치아하고 잇몸이 아닙니다.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에 들어가려면 슬금슬금 천천히 톱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빨리 하셔도 안 되고요. 컨택 포인트라고 하는데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을 충분히 통과를 했으면 다시 슬금슬금 톱질하면서 빼주시면 돼요.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을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굳이 잇몸까지 깊숙하게 내려갈 필요 없어요. 이거를 반복해 주시는 게 치실질입니다. 그러면 치간 칫솔,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구강 세정기, 이건 어디에 쓰느냐? 이건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 밑에 치아하고 잇몸이 맞닿는 면을 닦아주는 거예요. 치간 칫솔은 나이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치아가 굉장히 반듯하게 고르게 나시면서 혹은 겹쳐 있으면서 어리신 분들은 잇몸하고 치아 사이 공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치간 칫솔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치아하고 치아가 맞닿는 면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가볍게 통과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다리, 갓다리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치실질하고 똑같은 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치아를 관리하는데 양치질도 그렇고 치실질도 그렇고 치간 칫솔도 그렇고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가볍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치간 칫솔로 우리가 치아하고 잇몸이 닿는 면을 닦았죠. 치간 칫솔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구강 세정기입니다.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강한 수압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잇몸 안쪽도 조금씩 더 제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 제품이고요. 치실질을 하고 치간 칫솔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가글을 하면 돼요. 치실질을 했을 때 치아 사이가 순간적으로 살짝 벌어진다고 했었죠. 이게 다치기 전에 가글을 해서 치아하고 치아 사이, 그리고 혀나 볼, 천장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가글입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양치질.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해요. 양치질은 정말 중요한데 아까 333 법칙에서 221 법칙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다양한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닦는 법, 혹은 뭐 가로로 닦는 법, 가로보다는 세로가 낫다, 둥글게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전력을 줘야 된다, 뭐 바스법, 스틸만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다른 곳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차이가 있긴 한데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치질을 꾸준히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단 힘을 빼고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은 결론이 난 상태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양치질 방법이라든가 크고 나서 배우는 양치질 방법이라든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대신에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 혹은 잘 안 닦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양치질을 시작하세요. 안쪽 어금니가 잘 안 닦이는 것 같아 라고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양치질을 시작하시면 돼요. 안쪽 혀와 맞닿는 부분이 잘 안 닦이는 것 같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양치질을 덜 해요. 게으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부터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본인한테 맞는 칫솔을 어떻게 고르죠?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칫솔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작으면 작을수록 양치질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덜 해요.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자기 어금니 2개 정도 크기의 헤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해요. 이 헤드의 크기가 자기 어금니 2개 정도면 편하게 칫솔질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유리한 거죠. 효율성으로도. 치과사들은 뭐 헤드 크기가 너무 큰 거 이런 것도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치아는 굴곡져 있어요. 그 굴곡진 면들이 너무 길면 닦기 힘들거든요.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긴 헤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양치질 할 때 또 포인트가 뭐냐면 치약의 양이에요. 광고를 보면 치약을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쭉 짜서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치약은 일단은 칫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눌러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치약이 얼마나 짜져 있는지 알 길이 별로 없어야 돼요.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콩알만큼, 강낭콩만큼, 쌀알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칫솔 헤드에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치약은 충분합니다. 치약은 본질적으로 마모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잇몸과 치아에 좋은 성분들도 많은데 마모 성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치실질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글을 하시고 양치를 하시는데, 양치질 방법은 요새 다시 재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 크게 유의미한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본인한테 맞는 칫솔,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의 양보다 조금 적게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